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그들의 말과 태도를 통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품위입니다. 품위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경과 신뢰를 얻으며 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품위 있는 태도는 외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도 나타납니다.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를 넘어 사람의 내면과 가치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품위 있어 보이는 말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품위 있는 말은 상대방에게 존경을 표현하며 그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지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말과 행동의 품이라며 이를 통해 인간관계를 더욱 원활하고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정약용은 말이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으며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품위 있는 언어 사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과 행동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기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의 철학을 바탕으로 품위 있는 대화를 나누고 행동한다면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내면과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언급하였습니다. 그의 사상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인격과 지혜입니다. 그는 인격은 품위 있는 말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약용의 철학에서 사람을 대할 때의 언행은 그 사람의 품위와 직결되며 그 말은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정약용은 또한 말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는 말을 아끼고 적절한 말을 통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죠. 그가 말하는 품위 있는 말은 우리가 겪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든 자주 말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가 강조한 품위 있는 말은 단순한 예의범절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을 통해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며 그 말이 품위 있는 언어일 때 사람의 내면도 고귀하고 존경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이 사람의 성격을 반영하고 말이 사람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이 품위 있게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내면과 외면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정약용은 말의 중요성을 여러 번 언급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서서 사람의 품위와 인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수많은 대화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품위 있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적절하게 표현한다면 사람들 간의 신뢰와 존경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의 사상에서 말의 힘은 단순히 사회적 상호작용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보다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그가 제시하는 품위 있는 말은 우리가 자주 사용해야 할 언어를 고민하게 만들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정약용의 철학을 일상에 적용하며 품위 있는 대화 습관을 기르면 인간관계에서 더 많은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품위 있는 대화를 위한 4가지 중요한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품위 있는 말의 첫걸음. 감사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예의의 표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관계를 끌어가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감사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존경과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며 우리 스스로도 더 많은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상대방의 존재와 그들의 행동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정약용도 그의 글에서 감사는 사람을 더욱 고귀하게 만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의 내면이 더욱 고귀해지고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감사는 단지 예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고귀하고 품위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상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그만큼 품위 있는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가 되며 그 사람이 얼마나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간단한 표현은 상대방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동시에 자신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내면에 깃든 존경과 겸손을 나타내며 그 자체로 품위 있게 보이게 합니다. 상대방은 이런 사람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는 더욱 돈독해집니다. 또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큽니다. 우리는 작은 감사의 표현을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단순히 의례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의 행동이나 존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할 때 사용하는 진정성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존경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의 품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첫 번째 걸음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감사의 표현이 포함되면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품위를 드러내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의식적으로 자주 사용하면 우리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만족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감사합니다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우리가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약용의 철학처럼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고귀하게 하고 인간관계에서 더 깊은 신뢰와 존경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작은 말이지만 감사합니다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품위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겸손과 이해의 표현. 알겠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동의의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겠다는 겸손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말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자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지혜를 얻기 위한 첫걸음으로 경청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듣는 것이 배우는 첫걸음이라며 진정한 지혜를 얻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알겠습니다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경청의 결과물로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태도를 반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자신의 말을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알겠습니다라는 말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신뢰를 전달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자기 의견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냅니다. 또한 이 말은 상대방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동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말은 사람들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이끌어내며 상대방에게 신뢰를 줍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그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더 많이 신뢰하고 협력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라는 말은 협력을 이끌어내는 힘을 가지며 모든 대화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대화가 잘 풀리지 않거나 갈등이 있을 때 이 말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하며 알겠습니다는 그 과정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이 단어는 자신도 겸손하게 배우겠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을 겸손하게 배우겠다는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존경을 받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겸손하게 배운다는 마음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가능하게 하며 인간관계에서도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람들 간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관계를 오래 지속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따라서 알겠습니다라는 말은 단순히 대화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표현을 넘어서 격려와 상호 존중을 의미하는 중요한 언어입니다. 이 말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상대방에게 경청하는 태도와 배움의 자세를 표현하고 품위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말을 잘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과 마음을 담은 표현입니다. 알겠습니다는 그렇게 우리의 말과 태도가 겸손하고 품위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일상에서 이 말을 자주 사용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인식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3. 부탁드립니다. 협력과 상호 의존의 표현. 부탁드립니다. 이 말은 요청의 의미를 넘어서서 협력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상호 의존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삶과 일에서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호 의존은 협력의 기반이 되어 더 나은 결과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약용은 사람들 간의 협력과 상호 이해가 중요한 사회적 자원임을 강조했습니다. 협력은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며 사람들이 서로 협력할 때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은 서로에게 의존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품위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요청을 넘어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는 우리가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이 단어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타인의 능력과 가치를 존중하며 그 사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자주 사용되는 환경에서는 사람들 간에 더 많은 협력과 존경이 이루어지며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되며 그 사람의 품위가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부탁드립니다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며 서로 돕고 의지하는 태도를 통해 관계의 품위를 높여줍니다. 이 말은 사람들 간의 협력적이고 신뢰에 기반을 둔 관계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협력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태도를 반영하는 표현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부탁드립니다는 단순한 요청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존중하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이 말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상호 협력과 존경의 태도를 실천하게 되며 더 품위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탁드립니다는 협력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 말을 일상에서 자주 사용한다면 우리는 사람들 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정한 사과의 힘. 죄송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표현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고
인간관계의 갈등을 풀어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사람들은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사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약용은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진정으로 성장한다라고 말하며 사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과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겸손함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실수는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사람들은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을 때 그 사과가 단순히 말뿐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진정성과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사과는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뢰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그 말 속에 책임감과 겸손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말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는 단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뢰를 재구축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관계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죄송합니다는 인간관계에서 겸손함과 배려의 마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말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그로 인해 상대방은 그 사람의 성숙함과 진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개선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계를 더 성숙하고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죄송합니다는 인간관계를 깊게 하고 신뢰를 쌓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이 말을 사용함으로써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배려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성숙해지려는 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말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더 품위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인간관계에서 깊이 있는 연결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삶에서 품위 있게 사용하는 방법. 이 네 가지 단어는 단순히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일 수 있지만 그 의미와 사용 방식에 따라 사람들에게 품위 있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이 단어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품위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예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현. 감사합니다는 가장 기본적인 감사의 표현으로 인간관계를 시작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는 단순히 말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나를 도와주었을 때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감사를 표현하면 더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면 상대방은 나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사의 표현은 자신도 더 행복하고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종업원이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주었을 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기분 좋은 식사를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좋은 서비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알겠습니다.
경청과 존중의 표현. 알겠습니다라는 말은 단순히 동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며 그 사람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아내가 나에게 어떤 불편함이나 감정을 이야기할 때 알겠습니다라고 단순히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요즘 정말 힘들어. 집안일도 많고 일이 바빠서 내가 지쳐가고 있어. 라고 말할 때 그저 알겠어라고 말하는 대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 수 있을지 말해줄래? 라고 덧붙이면 아내는 나의 진지한 관심과 존중을 느끼게 되며 서로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또한 알겠습니다라는 표현은 자신이 아내에게 겸손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품위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말하는 감정이나 의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관계가 더욱 원활해지고 깊어집니다. 우리는 상호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동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배우려는 자세와 겸손함을 표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3. 부탁드립니다. 협력과 상호 존중의 표현. 부탁드립니다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상대방과 협력하려는 마음을 전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존중을 표현하며 그 사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집안일을 부탁할 때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사용하여 협력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신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느끼며 그 일에 더욱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현을 사용할 때 상대방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라는 요청을 넘어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만드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4. 죄송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의 표현.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표현입니다.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단순히 의례적인 사과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단순히 미안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오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신경을 덜 쓴 것 같아. 다음에는 꼭 지킬게. 라고 말하면 친구는 내 사과가 진심에서 나온 것임을 느끼고 더 깊은 신뢰와 이해를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책임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친구가 내가 실수로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내가 그때 네가 기분 상할 만한 말을 했던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조심할게. 라고 사과하면 그 친구는 내 사과가 책임을 지려는 진정성을 담고 있다고 느끼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수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때 진심 어린 사과는 상대방에게 신뢰와 존경을 얻게 해줍니다. 이 말은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품위 있는 인간관계, 나와 타인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자주 사용해야 할 단어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들은 정약용이 말한 품위 있는 인간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정약용은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의 인격을 드러낸다고 보았고, 우리는 그 가르침을 통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신도 더 품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말은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신뢰와 존경을 주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알겠습니다는 경청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는 협력을, 죄송합니다는 진심 어린 사과가 책임감을 표현합니다. 이 네 가지 단어는 우리가 품위 있게 대화하고 행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간관계는 품위 있게 변하고 더 많은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품위 있는 말을 자주 사용하여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깊게 하고 나아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인생이었습니다.